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우리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인데요. 폭포, 목청, 베바로티 같은 궁금증과 웃음을 자아내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명창입니다. 독공과 득음, 홀로 배워 자신의 소리를 얻는다. 이를 위해 산속에 들어가 폭포와 온갖 자연을 벗삼고 스승삼아 자신의 소리를 단련한,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 있을 것 같은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뭔가 시작하는 영상부터가 범상치가 않은데 예. 저 영상 호주에서 찍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영상인가요? 호주 국영방송에서 방영됐던 영상입니다. 호주의 그 유명한 그 사막지대하고 또 브루마운틴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판소리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판소리 얘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별명이 베바로티, 이거는 파바로티랑 베일동. 베바로티라는 그 별명은 옛날에 링컨센터, 뉴욕의 링컨센터 갔을 때 그 소리가 워낙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장엄하니까 파바로티 목소리를 능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자를 성을 따서 베바로티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 잠깐 듣고 있는데도 귀가 약간 쩌렁쩌렁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뭐 한 소절 들려봐 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네.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구나. 이거 이순신 장군 말씀. 예. 고향이 순천. 맞습니다. 뭐 고향 어떤 기억 갖고 계신가요? 우리 고향이 순천이고 청소골 판교란 가난한 시골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고향 그러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항상 그 태자리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 좋아했습니다. 운명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매우 좋아했고 특히나 또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도는 일상생활이 그냥 그 육자배기 털이고 그냥 판소리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엄마 참말로 많이 이빼제 뿌렸네. 음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타고는 안 됐다가 그런 걸 익히 듣고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를 자연히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베일동 명창님 뭐 인생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독공을 꼽아주셨는데, 독공이라는 책도 쓰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독공 어떤 의미일까요? 소리꾼들이 그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 독공입니다. 혼자 공부한다.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스승님한테 많은 걸 배워서 또 새로운 나의 덧붙인 더듬을 내기 위해서 혼자 깊은 산속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진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독공이죠. 그 산속에서 7년. 그렇습니다. 어디서 지내신 건가요? 고향 조계산 자락에 있는 서남산한 절에서 한 2년 있었고요. 좀 더 큰 기운을 가진 산에 가서 해보자 해가지고 지리산을 옮겨서 5년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지리산 산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달궁이라는 마을에다가 터를 잡고 거기에서 한 30분 들어간 일동폭포라는 데서 조그마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니, 폭포 옆에서
초과 삼간 지어놓고 그럼 거기서 뭐를 하신 거예요? 독공 뭐 혼자 공부를 하셨다라고? 공부를 하죠. 이제 네. 보통은 잠잘 새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판소리에 미쳐서 말하자면 미쳐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먹고 자고 막 이런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2시간 정도 자고 네. 그냥 계속 주야장찬 그냥 그렇게 소리만 내 질렀습니다. 아니 근데 고래고래 악을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악만 쓴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체계라고 할까? 이렇게 뭐 이유이씨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덕공의 가장 큰 목적이 네. 목을 틔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이 크다 보니까 네. 이 힘을 과대하게 쓰게 되죠. 근데 목을 틔우는 거랑 그러다가 뭐 가령 성대를 상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떻게? 예. 지금 생각하면 참 네. 아찔합니다. 마치 뭐라 할까요? 네. 목을 얻는다고 하면 봉사 문고리 잡듯이 좋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을 얻게 되면 다행이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은 목이 우리 전라도 말로 어장나불죠. 이 시청하시는 분이 보시기엔 저거 너무 주먹구구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스님들께서 화두를 잡고 그 화두를 깨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가는 안개 속에 막 그 앞길을 헤쳐가는 그런 공부법이죠. 안 해본, 안 가본 사람들은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그렇죠. 확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뜻이 간절하면은 네. 왜 스스로 돕자는 하늘도 돕는다 그러잖아요. 뜻이 간절하고 가는 길이 원을 크게 세우면은 하느님이 반드시 좋은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뭐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독공 책 보니까는 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정성스러운 공부다라고 예. 써놓으셨던데 그게 그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참 네. 제가 제일 아끼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연에 그 순응하고 귀의하는 궁극에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선 재주를 좋아하고 네. 내 끼를 부리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궁극의 그 너머에는 바로 인간적인 완성도, 그런 사람 삶 그런 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바른 소리 전에 올바른 마음이 먼저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네요. 인간사의 어떤 진리와 진실에 가차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렇게 소리가 그런 마음 묵을 수밖에 없어요. 묵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판소리를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건가요? 판소리 이제 처음 계기는 16살에 접했는데요. 네. 제가 배를 탔습니다. 해양대학을 나와서 배를 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래서 심사가 막 복잡해요. 배 타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이제 배를 내려가지고 정식으로 스승님을 접한 게 이제 26살 때입니다. 아니 근데 집에서는 아니 저놈이 멀쩡하게 대학 나와서 직업 잘 얻더니 갑자기 또 소리에 미쳐서 뭐 이렇게 반대 같은 거 안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막 엄마가 난리죠. 이제 엄마가 이거 저놈 미친놈이 네. 정신이 돌아버렸다 정년코. 정년코. 그래서 막 네. 어머니는 혼자서 막 굿도 하고 난리죠. 어머니 말씀으로 네. 이저 깊은 마을 계곡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 도대체가 저놈이 왜 저 지경이 돼버렸냐고 그 좀 간곡히 좀 이제 바라건대 좀 제정신을 돌아오게 해달라. 진심으로 그랬다고 어머니 나도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은 엄청 좋아하시고 응원해 주시죠? 엄마가 좋아라 하시죠. 그 언젠가 네. 일본에서 NHK 방송에서 어메이징 보이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시골 그 마을에 NHK 방송이 들어와서 방송을 하고 고향집에서 고향집을 찍고 수전까지 찾아왔어요. 그렇죠. NHK에서. 그 제 특집이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제 놀라신 거죠. 아따 이놈이 그냥 뭐 노래를 부른다 했었더니 뭐가 됐나 보다. 뭐가 돼버렸는가 보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26살에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스승을 어쨌든 그때는 모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고향인 순천에 네. 그 화당 염금양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참 인자하시고 포근하신 스승님이었죠. 이제 그분한테 소리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있다가 그분을 또 스승이신 춘전 성우양 선생님이란 분이 그때 이제 서울에서 선생님 아래에서 머슴을 살면서 그 공부를 마쳤죠. 근데 스승을 두고 배우는 것과 말씀하신 독공, 홀로 공부를 해서 깨우치는 것, 이게 결국은 뭐 같은 길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왜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청출어람이란 말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왔다 그럴 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올해 청출어람이 이런 푸른 풀에서 이렇게 하늘색에 있는 쪽빛 그 염색료를 뽑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은 이게 스승이고 이런 좋은 염색 쪽물은 이제 제자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더 빛나려면은 이 풀을 먼저 배워와서 스승을 배워와서 드럼통 같은데 솥단지 같은데 놔두고 막 이겨야 돼요, 요놈을 막. 이게 말하자면 죽여야죠, 죽여. 본질을 죽여서 요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죽이는 작업이 말하자면은 그게 독공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그렇죠. 죽여라,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듣고 보니까. 역시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니 그 스승을 뛰어넘는 게 스승한테는 스승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보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제자가 더 빛나고 잘하면 스승은 그것보다 더 기쁨이 없죠. 자랑스럽고 똑같은 예로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얼마나 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스승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득음, 음을 얻는다를 꼽아 주셨는데 바라던 음을 얻으셨나요? 네. 그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끝도 없고 계곡물이 흘러서 마을 앞에 냇가로 흘러가고 또 강물을 이루고 또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는 대부분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대자유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 물은 바닷물에 가서도 끊임없이 출렁거려요. 그래서 득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득음은 없는 경지인 건가요? 없다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주가 무한하듯이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냥 막 무작정 가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가는 거죠. 정성을 다한다. 그 말에 그게 답이 있는 거죠. 계속 쉼없이 움직이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수련을 하실 때 뭐 뽕나무 부채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그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막 어마어마한 무슨 신비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석벽이 있습니다. 폭포 옆에 한 10m 정도 되는 바위가 있는데 심을 쓰기 위해서는 서서 바위를 치고 합니다. 한 5년 때려 팼더니 그거는 바위가 어느 날 툭 떨어져요. 날마다 한 5년을 그렇게 그 지리산 바위를 때렸으니 그 바위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바위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 본 거예요. 와, 정말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그 조각 크기가 어느 정도나? 사방 한 6, 70cm 정도는 돼요. 꽤 크죠. 아니 그 5년 동안 뽕나무로 부채로 그걸 얼마나 두드려 패야 그게? 아마 바위도 징어다 했을 거예요. 아 그러고 내려오신 건가요? 이제 뭐 아니죠. 더 두드려 팼나요?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짐. 야, 이 바위가 왜 깨졌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막 뿌듯하죠. 나 바위를 깨물었다. 소리가 잘 됐든 잘 못 됐든. 그래서 그런 바위가 깨진 후로 서너 달 있다가 목이 확 트이는 그런, 득음하고 목 트이는 것도 다릅니다. 목이 확 트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짐이 이렇게 바위 깨질 때부터 이제 하나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목이 트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이기 전과 후는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목이 트인다는 것은 제가 보면 호흡입니다. 호흡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죠. 그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통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타고났어도 그게 20년이 걸린답니다. 옛날 명창들이 그래요. 딱 어느 날 그걸 통해버리면은 그걸 우리는 목이 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걸림이 없어요.
지금 득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득음 저 책을 보니까 약간 지문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그 네. 파동입니다. 파동. 예. 음은 파동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그 짠한 마음이 쫙 온 우주에 퍼져서 해양이 되고 유로가 되고 그런 것을 연상한 것 같아요. 득음은 없는 경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 제목을 득음이라고 한 것은 왜? 득음으로 가자는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여쭤봤는데 없는 데를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나요? 무작정 가는 거죠. 뭐. 이제 공부를 모를 때는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앞길이 막 전혀 뭐 분간할 수 없는데 네. 공부는 오래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 안개 속에서 딱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러면은 사다리가 끝길은 안 보여도 그걸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부딪히던 어떤 순간에 뭐가 이렇게 딱 하늘에서 그렇죠. 내려오는 것 같은 게 있잖아요. 타고 올라와라 하면서 사다리 줄을 내려줘요. 그런 사다리를 딱 마주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그거는?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리고 감사함이죠. 살아있는 감사함, 네. 내 고생의 가치.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들어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별명 중에 폭포 목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뭐 판소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참 살다 보니까 그 실험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진짜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얹혀놓습니다. 근데 그 폭포가 보통 폭포입니까? 거기서 뭘 하신 건가요? 근데 나이아가라 그냥 목구멍을 내 질리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소리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펌비 딱 소리를 하니까 네. 폭포를 뚫고 계속 뭐 2, 30분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노래 자빠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 그 큰 소리를 뚫고 그 그러죠. 목소리가 전달이 됐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렇게 뭐 그 폭포도 소리도 대단한데 그게 판소리가 묻힌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뚫고 내 질러 나가니까 놀란 거죠. 그 측정 결과 지금까지 다양한 그 목소리 쓰는 사람들을 그런데 유 목소리는 굉장히 어메이징하다. 예, 그래서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베일동이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네. 그런 말을 호주의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 네. 기자는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화산이 노래를 한다면 베일동이처럼 할 것이다. 그 뭐 정리하면 어메이징 볼케이노 베일동인가요? 볼케이노라는 또 볼케이노 보이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별명이 정말 많으십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판소리 세계화를 꼽아주셨는데 뭐 폭포에서 판소리 한 것도 그렇고 그 명창님 판소리 듣는 외국인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된 판소리를 들어도 어떨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거기에 어떻게 그 공감 같은 거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심청가 중에 신봉사가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잖아요. 상인을 자꾸 우는 대목이 있어요. 아이고 마누라 딸 버리고 어디 가오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오페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마누라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는 것은 서양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슬퍼요. 그러나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고 의식을 갖추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들은 너무 막 실제미를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슬퍼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슬퍼요. 우는 것은 똑같고 슬픈 건 똑같으니까. 그런 데에서 놀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심 전심 문자 분립 뭐 그런 거네요.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렇죠. 뭐 어디 갔다 갈 일이 없어 바로 가불지. 바로 막 심장 그 사람 심장으로 바로 가죠. 예를 들어서 알이랑이 12박이단 말인데 한 장단이. 네. 그러면은 봄 3박
아리랑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합니다. 아리랑 요만큼 나오죠. 여름은 더 뻗어나갑니다. 네. 아리랑 가을은 걷어들여요. 아라리 겨울은 저장하고 들어갑니다. 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음악의 박자의 논리에 태초에 인류가 발명했던 태음력과 태양력의 수리를 접목시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뭔가 심오하면서도 어려운데요, 이게. 미쳐 불겠습니다. 아니 그 명창님이 미쳐 불면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류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한류가 매우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태평양 물은 한류만 갖고 안 됩니다. 오대산에서 내려간 물, 그다음에 호주 블루마운틴에서 내려온 물, 또 일본 또 후지산에서 내려온 네. 물, 온 물들이 모여서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평화와 그 아름다운 그 화음을 이루려면은 네. 한류만 갖고는 안 됩니다. 뭐 흔히 바다는 강물을 가려받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넉넉하고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기가 막힌 말이요, 정말로. 아, 기가 막힌 말을 제가 한 건가요? 그렇죠. 그 말이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앞으로 어떤 국악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이제 벌써 60이 돼버렸으니까 요걸 또 전달해야 될 거 아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우리 문명은 애시당 또 다르다는 소리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국악의 농악, 춤, 그다음에 우리 판소리 같은 그런 음악의 태양력과 태음력의 수리 같은 것이 접목이 돼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음악에는 있을까? 문명적 그런 철학적 의미를 잘 파헤쳐내서 또 외국의 석학들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이놈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고 또 그걸 문헌으로 남기고 학문적 그런 철학적 배경을 만들어 놓고 싶어요. 갈 길이 어마무시하게 넓고 멀어 보이는데 눈빛이 상당히 반짝반짝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동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뿌리죠. 뿌리고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공연을 갔어요. 그때 첫 무대에 딱 섰을 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에 해필이면 우리 고향이 생각나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나면서 그 함께 살았던 주변 동네 이런 고향들이 다 떠오르면서 해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향은 우리 호남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호남의 큰 자랑거리라면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역체다.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음식에도 나타나고 호남은 저한테는 연화가 돌아가는 연화가 사방천지로 싸돌아다니다가 돌아가는 그런 이 고향 땅 같은 그런 땅입니다. 오늘 호남이는 소리꾼 베일동 명창과 우리 소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정성스러운 공부다. 꼭 소리 공부에만 국한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인생 중요한 것은 오직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는 마음과 자세 아닌가 합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